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뜨거운 맛을 보여드립니다.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의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틀밖에 없는 주식 시간입니다. 남한산성 위원님과 함께하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남한산성 위원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제해 주실 남한산성 천대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굉장히 젠틀하게 옷을 입으셨는데 투자의 맛 통해서 어떤 투자의 방법 알려주실지 오늘 방송 맛보기 한 스푼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다소 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 해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차트를 우리가 보게 되시는데 그 차트를 좀 더 쉽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따 마지막에는요, 투자 레시피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어떻게 하면 투자를 더 맛깔나게, 차트를 맛깔나게 분석할 수 있는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 투자의 맛은 우리 남한산성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023153-2612번까지 전화 주시면 남한산성 위원님과 지금 바로 종목 상담 가능하고요. 나는 조금 부끄럽다, 문자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4989 적으셔서 종목명 과 매수가 비중만 보내주시면 또 위원님께서 바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방송 중에 내 종목이 채택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도요.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들어오셔서 채팅방 검색창 상단에 투자의 맛 남한산성이라고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께서 차트 보는 방법부터 시황 또 자세한 투자 방법까지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남한산성 위원님과 함께 상담 들어가 볼 텐데요. 시작하기 무섭게 전화 상담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네, HP 테크놀로지요? 네, HB 테크놀로지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 네, 3,600원에 20% 들고 있어요. 3,600원에 20% 맞으세요? 네. 한 번에 매수하셨나요? 네. 아, 그러셨구나.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봄에 했어요. 5월달인가 4월달인가요? 아, 좀 가지고 계신 지 오래되셨군요. 네. 네, 지금 좀 손실 중이어서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위원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위원님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매수가가 3,6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잠깐 보도록 할게요. 3,600원이면 거의 이 정도, 이 정도의 어떠한 자리에서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봄에 하셨다라고 하니까 한 이때쯤에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죠? 근데 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고점, 이 네.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오늘 같은 네. 경우도 좀 반등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다시 이후에 좀 밀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일단 3,360원에 일단 50%를 포지션을 정리를 하십시오. 가지고 있는 비중에 3,350원에 50%를 정리를 하시고요. 3,690원에 나머지 50%를 다 그냥 정리를 하십시오. 일단은 3,600원에요? 3,690원. 네, 3,690원이요? 예. 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월요일 같은 경우에 애가 차라리
3,360원 위에서 종가가 끝났으면 네. 그냥 들고 가셔도 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네. HB 같은 경우에는 3,360원을 종가가 조금 있다가 전화 상담 끝나고 난 이후에 말미에 오늘 제가 이 부분도 강의를 좀 짧게 해드릴 건데 3,360원 위에서 오늘 종가가 끝났으면 월요일 날도 희망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3,360원 위에 안착을 못했습니다. 꼬리만 그냥 올라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3,360원, 3,360원에서 50%를 그냥 정리를 하시고요. 네. 3,690원에 나머지 50%를 다 일단 정리를 하시는 걸로 일단 가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에는 뭐랄까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상승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직도 추세 자체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거래를 해야지 이걸 길게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판단해 가지고 손해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더 좋은 가격에 다시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3,360원, 3,690원에서 50% 50%씩 일단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가시고요. 네. 만약에 3,360원에서 정리를 하셨는데 네. 3,360원에 정리를 하셨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690원까지 가지 않고 그냥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2,900원에 2,900원에서 추가로 사셔도 돼요. 50% 판 게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걸 가지고 2,900원에 차라리 들어가시면 돼요. 네. 그냥 올라가면 나머지 50%가 있으니까 네. 걱정이 없고 50% 팔고 내려가면 더 좋은 가격에 살 수가 있으니까 평균 단가가 낮아지니까 좋을 거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3,360원에는 월요일 날 거기를 한번 터치할 겁니다. 네, 한 3,000 번은 팔고 예, 한 50%로 번은, 팔고. 예, 내려오면은 2,900원에 추가 매도. 매수. 판 만큼만 매수. 여기서는 네. 막 추가로 막 물타기 하는 그런 지금 타이밍이 아니니까 네. 내려오면 2,900원. 그러면 3,360원에 팔아가지고 2,900원에 들어가면 또 이익이지 않습니까? 네. 주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뭐 내가 3년, 5년 이렇게 길게 가지고 가지 않을 거라면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시는 게 훨씬 괜찮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예.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네, 예. 들어가세요. 네네. 네. 네. 네, 시청자분께 3,360원 1차 매도가 드렸으니까요. 만약에 3,360원 터치하시면 꼭 절반 매도하시고 그 뒤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격 전략 꼭 지켜주시면서 리스크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자 종목이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문자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 가지고 계십니다. 위원님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71,9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주로 꽤 최근에 흐름이 괜찮았다가 요즘 좀 내려앉는 모양새입니다. 솔브레인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위원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게 되면 먼저 차트에서 이게 지금 일봉 차트인데 71,600원, 71,600원 선을 계속해서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이날 같은 경우에 9월 4일 날 돌파 시도를 했지만 그냥 음봉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 날 71,600원 이 금액에서 71,600원이 이제 굉장히 반대로 지금 저항선이 돼버렸어요. 저항선이. 그래서 71,600원에서 지금 문자 주신 분께서는 70%를 정리를 하십시오. 70%를 71,600원에서 70%를 정리를 하시고 아마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67,000원 선까지 여기까지는 충분히 다시 내려옵니다. 이 자리가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자리가. 그래서 이때도 올라타고 나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근데 지금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추세 자체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락 추세예요. 그러면 얘는 올라간다 하더라도 71,600원을 맞고 여기 위로 올라가기는 현재로서는 큰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치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떠한 큰 수급이라든가 뭐 외국인이라든가 외국이 세력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얘는 다시 하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70%다 팔았는데 올라가 버리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30% 남겨놓으시고 70%는 월요일 날 71,600원에 정리를 하시고요. 내려오면 67,000원 정도에서 여기서 다시 재매수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이게 현재로서는 현명한 방법이에요. 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71,600원이 지금 1차 저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는지 여부를 꼭 보시고 그 다음에 가격 전략을 가지고 또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문자 종목이 도착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다이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라고 하셨는데 매수가가 놀랐습니다. 1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보니까 21%라고 굉장히 자세히 적어주셨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좀 매수 단가를 낮추신 것 같아요. 여러 번 매수를 들어가셨을 수도 있고 분할로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한데 매수가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이익을 좀 확정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에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오늘 35,250원 위로 안착을 했으면 좀 좋았을 건데요. 일단은 음봉으로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재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2,250원. 이 선이 굉장히 또 중요한 선이 됩니다. 그래서 35,250원에서 일단 20%, 일단 현재 수익 중이시니까요. 20% 정리를 하시고요. 37,850원 내지는 37,800원. 짜투리 빼고 37,800원에서 여기에서 30%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30% 그리고 41,300원에서 나머지 50%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억해 두실 자리는 41,300원, 37,800원 그리고 35,250원 그래서 20%, 30%, 50% 이렇게 해서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현재 국내나 국외나 모두 증시가 지금 불확실성이 지금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건 모멘텀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익 챙기시고 현금을 보유하시는 게 훨씬 좋은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수익 중이니까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매수 지점이 굉장히 좋은 만큼 세 자리나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41,300원, 37,800원, 35,250원 자리에서 각각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먼저 챙기시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셔야 또 이런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는 대응해 나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시작하기 무섭게 전화가 왔다고 하네요. 전화 종목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ENF 테크놀리지 네, 2만 1,000원에 20%. 21,000원에 20%요. 네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6월 중순쯤에 한 샀다가 며칠 전에 네. 동진세미캠가 좀 오르길래 조금 네, 더 맞아요. 네. 추가 매수했어요. 아, 추가 매수하셔서 지금 매수 단가가 21,000원이신 거세요? 예예. 네,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위원님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문의하신 종목은 네. 이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21,000원 위로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일단 포지션을 갖고 가시는 게 맞고요. 지금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21,000원이 만약에 깨진다. 여기가 깨지면 일단은 30% 정도
30% 정도를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1,000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다시 7월 달 고점까지는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현재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지받고 여기서도 지지받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중바닥 확인을 하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놓여 있다. 그리고 21,000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끌고 가셔도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게 되면 2만 1,000원 같은 경우에 한번 올라타기 시작하니까 일주일 내 21,000원 깨지지 않죠. 그래서 그만큼 현재로서는 21,050원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전에 뭐 지지받고 저항받고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21,100원, 21,050원 이 자리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니까 이걸 믿고 정고점까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1,000원이 무너졌다라는 뜻은 일봉상 종가가 21,000원 아래에서 종가가 끝나면 그 다음 날 일단 30%를 청산을 하시고 그리고 그 추이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종가가 21,000원 이하로 아래- 떨어지면 예,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꼬리가 예를 들어서 2만 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건 깨진 게 아니에요. 종가가 중요합니다. 항상. 네, 위원님께서 그래요. 가격 전략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 좀 참고하셔서 리스크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000원이 저항대라고 하니까요.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문자 종목이 도착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위원님 아무래도 시장이 6월에서 7월, 8월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네네. 여름이. 근데 이제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투자 레시피에서? 종합 주가 지수를 가지고 현재 반등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등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조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려면 적어도 다음 주, 그러니까 추석 끝날 때까지는 봐야 되고,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상승이다 아니다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3거래일 연속 상승세이기 때문에 이제 좀 힘든 장이 끝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이따가 투자 레시피에서 왜 아직은 반등이 아니고 조정이 나오는 구간인지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바로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보도록 하죠. 아진산업 가지고 있습니다. 3,115원에 50%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3,115원에 50%면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위원님. 네네. 한 번에 매수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아진산업 어떻게 보시나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 현재 오늘 종가가 항상 중요합니다. 보시게 되면 종가가 3,245 이 위로 3,240원 위로 오늘 안착이 됐죠. 애처럼 안착이 한번 되면 이때처럼 안착이 한번 되면 쉽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쉽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안착이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어요. 안착이 됐다. 여기서도 안착이 됐죠. 안착이 됐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 오늘도 금요일 날 보다는 3,245 위로 안착이 됐기 때문에 일단 포지션은 갖고 가셔도 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이 저항선의 하락 추세선 상단인 부분에 3,500원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3,500원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3,240원 아래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물량 30%에서 50% 정도는 포지션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리를 만약에 하셨다. 그러면 나머지 물량은 2,730원에서 여기서
신규로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물타기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정리한 거 이 가격에서 다시 사면 돼요. 얘가 중간에 어중어중 거리지는 않습니다. 떨어지게 되면 2,730원까지는 내려오니까 2,730원에서 여기에서 턴 물량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 반대로 월요일 날 치고 올라가 준다. 그러면 3,500원 여기에서부터 분할 청산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루하게 오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8월 달에 어느 정도 좀 물량이 들어오면서 큰 어떠한 진폭으로 나타나는데 뭐 이러다가 다시 또 예전처럼 또 사그러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730원은 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저보다 더 잘 알 수가 있겠죠. 저는 뭐 가끔씩 보지만 시청자분께서는 매일 뭐 10번도 더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730원이라는 자리가 계속해서 뚫지를 못하다가 8월 달에 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3,245가 아래로 깨진다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털어주고 내려오면 반대로 이제 2,730원 위로 올라섰으니까 2,730원에서 다시 청산한 물량만큼 다시 사서 다시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차트의 모양이에요. 네, 최근까지 차트를 보니까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진폭이 커진 모양새입니다. 월요일 날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면 3,500원 선에서 분할 매도 처리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문자 종목이 도착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LB세미콘입니다. 8,970원에 매수를 하셨고 또 비중이 크네요. 5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를 확인하니까 8,800원입니다. 좀 손실이 나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가격 전략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LB세미콘 반도체 소재주로 최근까지도 괜찮았잖아요, 위원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LB세미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콘 같은 경우에 종목 업종 면에서는 섹터 면에서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보시게 되면 9,300원 부분을 돌파를 하다가 다시 무너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8,970원의 매수가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일단은 9,300원에서 50%를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50%를 9,300원에서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7,550원 이 자리가 지금 아주 좋은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전자에는 여기가 저항선 역할을 했고 지금은 이 부분이 지지선 역할을 한다. 그래서 떨어지게 된다라 그러면 7,550원 이 자리까지는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9,300원에 월요일 날이라도 50%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 50%는 정리를 하시고요. 이 정리한 물량을 7,550원에 여기서 다시 재매수를 하셔서 여기서 만약에 재매수를 한다 그러면 다시 9,300원에서 다시 또 청산을 하시고 여기서 또 내려오면 여기에서 또 사시고 나머지 50%는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 50%는 혹시라도 급등을 한다거나 어차피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섹터군은 괜찮으니까 일단은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섹터군 같은 경우는 좀 매력적인 반도체 소재주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손실 중이시다 보니까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또 전화 종목이 도착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0만 5천 원에 15%요. 10만 5천 원에 15%세요? 네네. 이거 한 번에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좀 더 높은 데서 사가지고 물타기 해서. 매수 단가가 조금 높아지신 거세요? 높은 데서
높았는데 밑에서 좀 사가지고 좀 내려진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바로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받으시죠,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방송을 해가지고 어제 저한테 종목 상담을 했으면 아주 좋았을 건데요. 10만 원, 지금 10만 원 이 자리가 보시게 되면 딱 저항선 자리예요. 저항선. 그렇죠? 월요일 날이라도 다시 여기 한번 온다라고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 일단 50%는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매수가 평균 매수가가 10만 5천 원이기 때문에 뭐 얼마치를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0만 원에는 무조건 50%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9만 1,300원 9만 1,300원에서 다시 50% 정리한 것만큼 사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네. 그리고 나머지 물량, 이제 50%가 남았죠. 50% 남은 것은 10만 4천 원에서 20%, 그리고 10만 9,500원에서 30% 해서 일단은 10만 9천 원까지 모두 청산하는 전략. 이걸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10만 원, 심리적인 저항선이기도 하고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저항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에서는 가지고 있는 물량 50%를 털고 만약에 현금을 보유하고 계셨다가 내려온다 그러면 91,300원에 이 청산한 50%를 91,300원에서 다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10만 원 오면 여기서 또 50%를 또 파는 거예요. 그리고 50%는 가지고 10만 9천 원 갈 때까지 계속해서 포지션을 유지하고 나머지 50% 가지고는 10만 원과 9만 1,300원, 뭐 9만 1,500원도 괜찮습니다. 이 사이에서 계속해서 넣었다 뺐다 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아직 전체적인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게 되면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지금 하락 추세인데 지금 금요일 날 갭상을 하면서 지금 상승을 했는데 아직은 이게 완전한 상승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일단은 10만 원에서 50% 정리를 하고 10만 4천 원 그다음에 10만 9,600원 여기서 순차적으로 분할 청산을 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자세하게 가격 이해가 전략, 잘 됐습니다. 네네, 이해하셨죠? 네네. 네, 가격 전략 자세히 설명해드렸으니까요. 위원님 말씀 따라서 한번 정말 매수와 매도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최소한의 리스크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자 종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종목은 줌인터넷인데요. 매수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9,400원에 매수를 했고요. 15%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줌인터넷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를 확인해 보니까 6,750원입니다. 아무래도 손실이 크기 때문에 줌인터넷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지 그 가격 전략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봤었을 때는 줌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계속 치고 갈 때 거의 뭐 고점에서 너무 고점에서 잡으신 경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줌 인터넷 같은 경우에 전략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줌 인터넷 같은 경우는 7,650원 이 자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7,650원이 깨져버리니까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7,650원에 저항을 받고 반대로 아래쪽은 5,950원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7,650원이 오면 가지고 있는 물량 과감하게 50%를 정리를 하십시오. 50% 정리를 하시고 얘가 다시 떨어진다. 그러면 어디서 이 50%판 물량을 사냐면 4,860원. 4,860원은 이제 반대로 지지선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7,655와 4,855 이 사이에서는 어떠한
박스권에 갇혀버릴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7,655 위로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얘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7,655 이 사이에 지금 내려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7,650원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 과감하게 50%를 정리를 하고 가지고 있다가 4,855에서 4,855 그러니까 4,860원에서 다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평균 단가도 낮아질 것이고 그 물량 가지고 다시 올라올 때 7,650원에서 다시 파시면 됩니다. 그리고 7,650원 위로 다시 확연하게 상승을 했다. 종가로 양봉이 나왔다. 그러면 그때 추가로 불타기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내 포트폴리오를 괴롭히는 아주 주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주민터넷 같은 경우는 7,650원이 저항선이라고 하니까 이 아래로 내려오면 50% 매도하시다가 또 4,860원 선이 되면은 또 분할 매도를 해보자라고 가격 전략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꼭 손실을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문자 종목 도착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입니다. SN텍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여기도 매수 단가가 꽤 높네요. 8,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SN텍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장비주로 흐름이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SN텍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SN텍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가격을 좀 정확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오늘 종가가 4,325원이라고 하고요. 오늘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17.37%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흐름은 좋았는데 매수 단가가 너무 높아서 네네네. 네,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쉽게 얘기해서 뭐랄까요, 오늘 어느 정도 좀 상승이 좀 있었지만은 네네. 지금 이분한테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5,490원에서 일단 50%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5,490원에서 그냥 50%, 50%에서 70%까지 정리를 하시고 5,490원 위로 올라타는 거 확인하고 다시 재진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쉽게 얘기해서 5,490원에서 만약에 70%를 청산을 했는데 더 올라간다? 얘가 계속해서 올라가진 않습니다. 조정을 주고 올라가니까 5,490원 위로 올라서는 거 확인을 하고 재매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5,490원에서는 일단 가지고 있는 물량 최소 50%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7,940원에서 나머지 물량 다 모두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걸로 보여요. 오늘 상승한 건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매수 단가가 너무 높아서 걱정이 많으시겠지만요. 우리 남한산성 위원님께서 어디까지나 실전 매매 기법으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꼭 손실 최소화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전화 종목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오픈 베이스인데요. 네. 네, 3,350원에 20% 보유 중인데. 네. 이거 한 4월쯤 해갖고 좀 오래됐거든요. 근데 4월부터 보유하셨어요? 네, 이거 네. 1,000 얼마대로까지 내려갔어갖고. 아이고,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 오늘 또 약간 하락폭을 보였는데. 네, 그래서 매수가 근처까지 왔는데. 네.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매수가까지 가져가도 될 건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남한산성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네, 위원님 이거 보유가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 일단 많으세요. 예. 오늘 굉장히 분위기는 좋았었는데 결국은 장 마지막에 그냥 윗꼬리를 달고 힘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되시면 3,200원, 3,200원에서 30%를 정리를 하십시오. 3,200원에서 30%를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3,570원 있죠?
네. 이 자리 3,570원은 이때도 찍었던 자리입니다. 이때도 찍었던 자리인데 3,570원에서 여기에서 50%를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꼭 3,200원 월요일 날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30% 정리가 아마 월요일 날에 3,200원은 찍을 걸로 보입니다. 3,200원에 정리를 하시고 얘가 내로지 않습니까? 내로면 네. 2,670원 여기에서 다시 매수로 30% 판 거 있죠? 네네. 30% 판 걸 가지고 2,670원에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는 종고점까지 끌고 가는 전략. 그러니까 4,200원이니까 4,10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트레이딩 하란 말씀이시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예. 네, 남한산성 위원님과 상담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상담을 다 받아들이진 못했는데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들어오셔서요. 채팅방 검색창 상단에 투자의 맛 남한산성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오픈 채팅방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궁금증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투자 레시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까지 방송 보시면서 남한산성 위원님은 어떻게 저렇게 차트를 보시면 척하면 척하고 아실까 되게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투자 레시피에 모두 담아오셨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예, 일단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캔들입니다. 캔들이 사실상 어떤 매수자와 매도자의 모든 게 기록된 게 캔들에 표시가 되는 거죠. 어떠한 보조 지표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게 캔들에 표시가 됩니다. 근데 캔들조차도 어떤 분들은 어디가 고가고 어디가 저가고 어디가 종가고 어디가 시가인지도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터넷이나 뭐 서점에 가면 간단한 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참고를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과연 완성봉이 뭐냐, 완성봉에 대해서 예전에 뭐 해외 선물이나 제가 강의를 할 때 내지는 주식 쪽에 강의를 할 때 그다음에 뭐 유튜브나 제 거 보시게 되면은 자세한 설명은 있는데 오늘 특별하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쉽게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부분을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지지선이고 저항선은 알겠다. 지지선하고 저항선을 알겠는데 과연 이 지지를 받았는지 내지는 이 저항선을 지금 현재 저항을 받고 있는지 뭘로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헷갈려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요즘에는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이란 것은 그날 진입을 해가지고 그날 청산을 하는 건데, 일반 개미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전업 하신 분들처럼 데이 트레이딩으로 계속 넣었다 뺐다 이렇게 뭐 컴퓨터 앞에서 하실 수가 없으니까 완성봉, 그 다음에 캔들을 일봉보다는 주봉을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1차적으로는 좋습니다. 주식 주봉을 보고 우리가 보통 대응을 하시면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게 되면 어떠한 저항선이 있습니다. 어떠한 저항선이 있는데, 이 저항선이라는 건 뭡니까? 밑에 하단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떠한 저항을 받는 중요한 가격대라든가 매물대, 이걸 저항선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러면 1번, 2번 객관식입니다. 3번, 4번이 있습니다. 과연 몇 번이 이 저항선을 뚫었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1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올라왔지만 결국은 꼬리만 올라왔지 다시
종가는 아래에가 있죠. 2번 같은 경우도 올라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종가, 양봉이니까 양봉의 종가가 몸통의 위입니다. 양봉은. 여기가 고가라고 하고 이걸 종가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시가가 되는 겁니다. 시가. 여기가 저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건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겠죠. 적어도 캔들이 뭔지는 아셔야지 차트를 보시죠.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저항선을 뚫었어요. 뚫긴 뚫었는데 결국은 종가가 저항선에서 그냥 끝났어요. 3번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저항선 터치도 못했죠. 근데 4번은 어떻습니까? 종가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편하게 몸통, 꼬리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얘가 그냥 왔다 간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몸통이 올라와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건 몸통이죠. 그림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몸통이 뚫렸을 때 이때를 저항선이 뚫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1번, 2번, 3번, 4번을 봤었을 때 저항선을 뚫는 건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굉장히 쉬워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죠. 반대로 지지선, 어떠한 바닥에서 지지를 받는 지지선입니다. 지지선 같은 경우에 쭉 위에서 내려오다가 어떠한 강력한 지지선을 만났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지지선을 확 뚫었어요. 주봉이니까 월요일, 화요일 날 확 장 시작하자마자 뚫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투자자는 야 이거 또 이제 맛이 가는구나 막 이런 걱정을 하시겠죠. 근데 금요일 날 싹 들어갔어요. 얘는 지지선을 뚫지를 못했죠. 굉장히 영망치형의 어떠한 모습을 보였죠. 이 이후에 그 다음 주에 양봉이 나왔다라고 하면 얘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2번도 마찬가지죠. 건들기는 건들었어요. 근데 종가는 지지선을 위에 있죠. 3번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몸통이 그냥 뚫고 내려와 버렸죠. 4번은 터치만 하고 건들기만 하고 지지선 위에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지선을 깨고 내려온 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이. 그러니까 꼬리만 이렇게 내려온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냥 건드러만 본 거예요. 몸통이 그냥 내려와야지 이건 깨졌다. 이렇게 보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지와 저항선의 완성봉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종합 주가지수입니다. 종합 주가지수인데 주봉이에요. 얘도. 이 캔들에서 어떠한 지금 현재 갈색 선으로 표현된 건 지지선일 수도 있고 저항선일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는데 이 지지선을 이 캔들에서 깨버렸죠. 깨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 지지선이 이제 저항선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몸통이 내려오면 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주에 이 캔들 보십시오. 몸통이 빨간색 선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왔죠. 이전에는 보시게 되면 안 깼죠. 얘도 안 깼어요. 안 깼죠, 얘도. 얘도 안 깼어요. 안 깨니까 터치만 했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봉이에요. 한 달 만에 여기까지 다시 올라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얘는 종가가 몸통이 깨고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 되니까 어때요? 정확히 여기를 맞고 그냥 내려가 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 주도 이 지지선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내려가 버리죠. 그 다다음 주에 얘도 이 지지선을 깨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저항선이 돼버린 거죠. 계속 터치. 얘도 터치. 올라서지를 못했죠. 이게 지금 2019년 1월이에요. 2019년. 이때가 2018년도고. 2019년도에 어떻게 됐어요? 이 캔들. 아까 공부했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셔도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캔들 어때요? 딱 몸통이 올라왔죠?
올라오니까 비로소 상승을 하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 자리가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또 밑으로 깨져버렸죠, 이게.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주에 재빨리 이 선에서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몸통이 중요하다. 지지선이 됐던 저항선이 됐던 그 몸통이 뚫고 올라가느냐, 뚫고 내려가느냐, 이 부분을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 굉장히 쉽게, 그리고 쉽지만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저 정도는 나도 알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야, 저거 진짜 좋은 방법이네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몰랐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수준은 초등학생인데요. 이거 대학교에서 쓰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 다음 거. 그러면 아까는 지지선 상승선이었어요. 지지선 상승선이었는데, 그러면 수평적인 선에서는 알아먹겠다. 몸통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근데 상승 추세, 이것도 코스피 종합지수예요. 이거 보시게 되면 추세선은, 상승 추세선은 어떻습니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 거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거의 4개월 동안 계속 지지를 받았죠. 이거 제가 임의적으로 그린 게 아니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갔어요. 얘도 보세요. 꼬리가 내려왔다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건 아직 이 상승 추세가 깨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캔들 어때요? 이때가 깨져버린 겁니다. 이제 깨져버리니까 그 다음날 반대로 이 상승 추세선은 저항선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깨졌으니까 이때부터 뭡니까? 가지고 있는 포지션 잽싸게 털고 나와야죠. 아까 문자 상담, 전화 상담 제가 그랬죠. 이 부분이 종가가 끝나버리면 월요일 날 파셔야 됩니다. 내지는 아직은 이게 살아있으니까 좀 더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이러한 원리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상승 추세선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해되시죠? 토요일 날 내일 태풍 오니까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컴퓨터 켜놓고 한번 쭉 주봉을 놓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선을 그냥 그어 보세요. 그어 보시고 여기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는데 몸통이 뚫리니까 정말로 내려가 버리는구나. 몸통이 뚫고 올라가니까 올라가 버리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선도 마찬가지겠죠. 하락 추세선도 보시면 하락 추세선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가지고 이게 하락 추세선이라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하락 추세선은 고점과 고점을. 왜 하락이에요? 고점이 내려가니까 하락입니다. 상승은 고점이 올라가니까, 저점이 올라가니까 상승이에요. 그래서 상승 추세는 저점을 보는 거고, 하락 추세선은 고점을 보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계속해서 오다가 여기에서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정확히 여기를 지지받고 올라가죠. 이때부터는 이제 눈만 뜨면 사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몸통을 가지고, 꼬리는 절대 중요치가 않습니다. 이 몸통이 돌파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는데 굉장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초보인 저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알찬 투자의 레시피부터 상담까지 이야기해 주신 오늘 남한산성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방 검색창 상단에 투자의 맛 남한산성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말대로 정말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주말 동안 대비 잘하시고 다음 주에 저희는 더 다양한 투자의 맛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